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Playing with Fire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불장난을 하지 마라라는 과격한 발언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좀 강도 높은 공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좀 나오게 된 건데요. 이번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취임하는 날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0일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는 데 대한 일단 그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의 그 부분은 자존심이 먼저 상했고 이 전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푸틴 총리와의 어쨌든 푸틴 대통령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일단은 그 부분도 자신이 지금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 분 시진핑 주석과도 마찬가지고 푸틴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부분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전쟁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이 부분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고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장난하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공습이 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제 어쨌든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 쪽은 진짜 끔찍한 일은 제3차 대전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핑퐁 게임이 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푸틴 총리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을 실어준 쪽이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실어준 쪽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사하는 분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푸틴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리더다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으면서 푸틴을 상대할 수 있는 강경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수 유권자들에 대해서 군사 안보 지지층에 대한 어떤 노린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강경하면서 자신의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미국 내 전략적인 피로감이 너무나 많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끌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에 약간 미루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동시에 국제적 군사 개입을 신중하게 하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선호한다는 트럼프 특유의 어쨌든 힘에 의한 평화적 노선을 부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틴 내부의 정치적 균열도 약간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는 정말 끝내야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디시전을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을 좀 핸들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대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강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아서 힘에 의한 평화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뭐 동아시아 군사적 강경 오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전통적인 동맹 이런 건 이제 다시는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서 무관심과 전략적 재편이 다시 한 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 EU 동맹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양자라든가 경제적 동맹 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러시아 공격 억제 기조가 다시 강하게 된 것 같고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반도체, 에너지, 통신 분야에 지정학적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다시 한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이라든가 전략적 경제 이런 봉쇄망이 구축되면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개입은 줄이되 심리적 제재의 비대칭적인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제재 대신에 사이버 작전이라든가 뭐 외교적 봉쇄가 다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실리 외교도 다시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동맹국의 방위비를 다시 증액하게 되면서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같이 될 가능성도 있으면서 외교 핵심은 이제 가치가 아닌 거래 외교도 다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 외교가 이제 힘 중심이 되면서 실리 외교도 하면서 고립시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도 좀 있으면서 미국을 세계가 이제 통계하게 되면서 건드릴 수 없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을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뒤로는 또 특사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찌됐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나 이번 달 6월 안에는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근데 푸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또 이제 시진핑 주석과도 이제 뭔가 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이제 국경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마무리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